안녕하세요. 서현입니다. 혹시 야구 팬들 있으신가요? 그리고 어제 하나기아 경기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현장에서 야구를 본 게 진짜 정말 오래간만이었는데 어제 그 경기 초에는 기아분들 타자분들이 타격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위험하다 위험하다 생각하는데 2회였나? 그래서 벌써 2점이 나길래 오늘 여기 하나 홍구장까지 왔는데 고생고생해서 왔는데 그래도 좀 뭔가 좀 이제 기분 좋게 갔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뭐 하나 팬은 아니지만 하나 되게 응원하게 되고 있었는데 조금 힘이 빠지기는 했었어요 초에는. 근데 4회였나 5회였나 하나 공격 차례에 이게 뭐 3타점 홈런도 나고 뭐 2점도 추가로 나 있는 상태였고, 그러니까 한 이닝에 5점을 딱 득점을 하니까 더위 물러갈 정도로 정말 짜릿하고 재밌었습니다. 진짜 고등학교 때인가 제가 목동 야구장에서 아마 넥센 기아였던 것 같아요. 넥센 기아 경기를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스포츠에 그렇게 관심 있는 입장은 아니어서 잘 몰라서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재밌었던 기억에 남는 기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이 먹고 뭔가 좀 달라졌는지 뭐 투수분들과 뭐 포수분들의 어떤 뭐 소통, 그리고 각 타석에 올라오시는 그 타자분들의 어떤 능력치를 생각하면서 투수분이 그 어떤 심리전을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서야 좀 이해하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뭔가 좀 보이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진짜 몰입하고 너무 재밌었어요. 어제 뭐 이렇게 여자친구랑도 가고 거기서 지인도 만나서 이렇게 셋이서 같이 봤는데 아 너무 재밌고 제 저희가 만난 지인인 이제 친구는 뭐 둘 다 남자나 보니까 계속 그냥 별 말 없이 엄청 봤어요. 엄청 봤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는 경기였고 너무 재밌었어요. 뭐 마지막까지는 다 보고 나오지는 못했고 이제 좀 돌아와야 될 길도 멀기도 해서 중간에 나왔는데 김수현 선수가 되게 어 슈퍼스타라고 하더라고요. 그치 물론은 떠오르는 라이징 슈퍼스타라고 얘기하는데 나오니까 뭐 지나가는 분들 나는 그 선수가 나올 줄 몰랐어 막 그러면서 막 되게 기대하면서 경기를 더 마지막에 봤는데 저는 안타깝게도 너무 오래 있지는 못해서 나와서 경기까지 확실히 결과는 보고 나오지 못해서 약간은 아쉬운 느낌이 있었지만 그래도 정말 시원한 경기여서 왜 요즘 야구가 이렇게 핫한지 좀 이해가 간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건 그거지만 정말 어제 뭐 대전 도착해서 돌아다니는데 정말 덥더라고요. 정말 덥고 뭐 다 아시는 성심당에 뭐 그런데도 운전성실을 이루고 있고 막 대전에 놀러 오신 분들은 거진 성심당 다 들리고 가시는 것 같아서 대단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날씨도 그래도 좋아서 좀 잠깐 걸어보자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운전도 하고 걸어다니는 내내 땀이 비오듯 내려서 진짜 오랜만에 그 군사훈련 받는 느낌 들더라고요. 뭐 근데 오히려 그렇게 군사훈련 받는 느낌 들고 나니까 약간 그때 그 시절 생각나면서 내가 모두가 머릿속에서 전환이 됐는지 여자친구 힘들다고 하는데 혼자서 열심히 시원한데? 이러고 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개운하고 시원하기도 한 느낌이긴 한데 이게 그 원래 거리를 걸으면서 느끼는 느낌은 아니고 찜질방에서 느끼는 거기는 해서 지금 돌이켜보니 좀 많이 미안한 감이 없잖아 있었네요. 오늘은 이제 바로 좀 필사 내용을 이야기를 좀 바로 들어가고 싶은데 왜냐면 내용이 둘 다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오늘 잠깐 어제 좀 일정이 바빴어가지고 오늘은 좀 쉬면서 필사를 했는데 너무 내용이 좋더라고요.
근데 반야신경에서는 뭐 인연에 따라 때와 장소에 따라 우리의 존재가 규정된다는 말이 있었어요. 이게 오히려 나의 존재가 실체하는 게 아니라 다른 존재들과의 교류를 통해 규정이 되고 그 규정된 무엇인가가 나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 이거를 좀 표현하신 게 법률 스님 말씀이겠죠? 그분 스님 말씀으로는 모양이 없는 물이 그릇을 따라서 그 형태를 나타내듯이 저희 존재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여기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존재는 실체가 하는 게 아니다. 실제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다. 아니면 모습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철학에 어느 정도 관련된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건데 인식론이란 거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자들이 사람은 그 존재의 본질을 절대 알 수 없고 그 존재에서 어, 보이는 어떤 모습밖에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존재의 본질은 볼 수 없고 그 모습에서 뭐 발산하든지 아니면 표현되든지 그런 표현밖에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물리학에서 뭐 빛을 통해서 저희가 모든 사물을 인지하듯이 그 모든 물질들이 그 빛에 반사돼서 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그 존재가 정말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고 우리는 그 가시광선 내에 있는 어떤 그 빛을 우리 시신경을 통해서 인식을 하듯이 존재 자체를 우리가 진정으로 볼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좀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은 생각보다 되게 하기 어려운 입장인데 저는 좀 이런 말들이 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도 되게 잘 돼 있고 스스로의 어떤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편견과 선입견을 부드럽게 조금은 어떤 시야를 열어줄 수 있게 하는 말들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뭐 법학 학사가 있긴 한데 원래는 공학도였기 때문에 뭐 이야기하자면 또 길지만 어떤 공학적으로 좀 세계를 해석하는 편이 없잖아 있긴 한데 이게 화학의 기초를 공부할 때 이제 고대 그리스의 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해요. 세상을 사원소설이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 세상을 이 세상이 물과 불, 흙과 공기로 이루어져 있다. 이 네 가지 원소로 이 세상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은 이제 나중에 와서 그 원자라는 개념이 들어서서 그 원자를 더 발전시키고 해서 뭐 지금은 이 양자역학이다라는 것도 뭐 일반적인 뭐 대중 매체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뭐 퀀텀 피직스, 퀀텀 티어리 뭐 이런 얘기하면서 되게 수준 높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세상을 옛날에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저명한 고대 그리스의 학자가 물과 불, 흙과 공기로 이 세상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라면 여기서 이 불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어떤 존재이고 어떤 세상을 구성하는 원료이고 원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불은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존재로서 어떤 알맹이가 있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즉 불이라는 거는 어떤 에너지가 이제 교류하는데 연소라는 화학적 과정을 통해서 그 에너지가 교류되는 어떠한 과정 또는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즉 불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뭐 더울 때 에어컨을 키는 에어컨 리모컨 같은 좀 만질 수 있고 이런 어떤 물질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거를 뭐 에어컨 리모컨을 이제 폐기를 하려고 연소를 시키면 불이 붙죠. 이때 불이라는 거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온도가 올라가고 탈 수 있는 물질이 있어서 어, 타고 있는 에너지가 뭐 리모컨이라는 것이 연소를 통해서 에너지가 이제 발산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어떤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을 관찰하고 그것을 원소라고 명명했던 그 고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당연하게 어떤 실제하는 것으로 인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불이라는 것. 근데 이 반야신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아와 무아와의 관계가 저는 그렇게 좀 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전에서 얘기했지만 자아는 허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뇌과학자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아라는 게 실제하지 않고 나라는 게 되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이 뭐 무하다라고 계속 이제 무아, 무상 뭐 이런 걸 지속적으로 며칠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야신경에서. 근데 이 부분에서 법륜스님은 물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저는 또 이 부분에서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 불이라고 조금 이런 같은 이야기를 좀 다르게 표현을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그 사람은 자신의 말이 아닌 그 다른 사람들의 말로 규정된다라는 어떤 생각 또는 어디서 들은 말이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그것과 되게 비슷하다는 말이 아니 생각이 들어서 되게 재밌었어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물과 불은 되게 상반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이 같은 말을 통해서 같은 어떤 의미를 물이랑 불 또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인간관계 등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거, 이렇게 나눠서 표현을 다 하지만 결국 하나를 이야기하려고 한다라는 어떤 이 상황이 저한테 되게 재밌었던 순간이었고, 되게 부드럽게 어, 어떤 개인의 관점, 시야를 열어주는, 조금 더 확장시켜주는 부드러운 표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필사는 도깨다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필사에서는 정말 제가 이 표현이라는 말을 좀 반복하게 되는데, 진짜 표현들이 참 멋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게 또 가는 날이 장난이라고 하필이면 또 이번에 필사는 도끼단에서 쓴 게 대한민국의 아트 디렉터 분의 인터뷰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랬을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앞서부터 지금까지 표현이 정말 멋있는 게 많은 오늘 재밌는 필사 내용이었습니다. 이분의 인터뷰에서 미니멀은 기본에 충실한다라는 어떤 생각이 미니멀을 만드는 거고, 아방가르드는 그 미니멀한 생각에 혁신적인 태도를 취하니 아방가르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기본을 잡고 약간의 새로움을 얹었다고요. 미니멀과 아방가르드라는 이 표현을 이렇게 멋지고 깊이 있고 짧게 표현하는 방법을 보니 와우, 정말 감탄이 나오고 가슴이 뛰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뭐 태도라는 말을 점점 살다 보니까 좀 계속 들리게 되고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태도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특히 이 미니멀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지금 머릿속에서 드는 거는 제가 오랫동안 스스로 부정했을지도 모르는, 하지만 결국에는 다른 관점을 이해하고 따르게 된 부분인데요. 저는 이 부분을 제 스스로 그냥 선행의식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선행의식 구조. 이게 뭔 소리냐면,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처음에 그거를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하고, 그러면 그걸 왜 해야 되고, 그래, 그렇게 해서 목적을 정했고, 그렇게 왜 해야 되는지도 알겠고, 그래, 그러면 그걸 달성하고 실현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고, 또 그거를 하면서 어떤 것을 뭐 평가하고 보완해 나가야 되는,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는 뭐 이런 어떤 과정, 그리고 그걸 지속하고 계속 어떤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평가하고 던지고 나아가야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런 어떤 의식 구조가 의미가 없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쉽게 말해 머리가 아닌 마음의 방향을 잡을 때, 또는 뭐 직감을 믿어야 될 때라고 할까요?
그때는 이제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어떤 논리적인 타당한 이성적인 사고방식, 의식구조를 잠깐 재워두고 그냥 일단 무엇인가 먼저 하는 행동하는 의식구조 모드로 전환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선행 의식구조라고 제가 그냥 좀 지어봤어요. 그게 실제로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 그 앞에서 이분이 인터뷰에서 얘기했듯이 미니멀을 추구하려고 무엇인가를 한 게 아니라 기본에 충실하다 보니 그게 미니멀이라고 사람들이 평가하고 그게 미니멀이라고 된 거고 그냥 거기에다 혁신적인 태도를 취하다 보니 이제 아방가르드가 되었다라고 하죠. 어떤 분은 내가 뭐 이거를 하겠어. 그래서 이걸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돼. 그래서 이성적으로 이러이러한 단계를 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고 그것도 전혀 틀리지 않고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게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좀 잘 안 되거나 어렵거나 개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되고 어렵지만 내가 이걸 하고 싶다면 저는 좀 이게 왜 이러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라는 어떤 생각을 잠깐 접어두고 아예 그냥 모드를 좀 바꾸는 편인 것 같아요. 그냥 아, 머릿속에서 약간 왜라는 질문을 잠깐만 덮어놓고 해보자. 일단 해보면서 생각을 해보자. 근데 항상 그러면은 문제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라는 생각을 안 하면 또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 진짜 크리티컬한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 왜라는 생각을 너무 하면은 좀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어, 딜레마적인 상황. 즉 정답이 딱히 없다. 또는 정답이라고 할 만한 어떤 선택지라고 쉬이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해서는 오히려 논리라는 의식 구조가 그 방향을 계속 흐트러뜨리고 맴돌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저것도 그게 어떻게 보면 딜레마라는 그 자체이겠죠. 그러니까 진짜 대부분은 논리적인 의식 구조가 분명히 도움이 되고 그게 어떤 분명히 뭔가를 쌓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의식 구조인 거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이런 특수한 어떤 딜레마적인 상황, 정답이 없는 상황에 도달해서는 이 논리라는 건 오히려 그런 거를 되게 방해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냥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가끔 약간 스위치 버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엔 어떤 버튼이 있고 모드 전원 버튼이 있어. 이 버튼은 평상시 버튼이야. 근데 이 버튼을 다른 버튼을 누르면 그냥 머릿속에 의식을 내려놓고 던져보는 모험을 해보는 모험 모드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언젠가 나눠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뭐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엄청나게 이야기를 해보는데 약간 계속 이야기가 맴돈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뭔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야가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고 뭐 모드를 좀 바꿔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그냥 완전히 이상한 소리를 하긴 하는 거죠. 뭐 어제 얘기했던 그 기행적인 행동이라고 느껴지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직감을 믿고 그냥 직감을 믿고 전력 투구를 해본다라는 표현이 저한테는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게는 미니멀이라는 단어가 좀 이런 선행적 의식 구조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보면은 맥시멀리스트인 것 같아요. 되게 맨날 막 쇼핑하고 싶어하고 자잘한 거 뭐 사고 싶어하고 막 그러기는 하는데 그래서 계속 머릿속을 조금 단순하게 하려고 심플리파이 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별 생각을 안 하거나 딴 생각에 몰두해 있을 때 좀 몸은 막 뭔가를 정리를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뭐 얼핏 보기에는 좀 깔끔하게 만들어 놓는 것 같고 뭔가 좀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생각보다 이게 주변에 어떻게 자잘하게 물건은 좀 엄청 많다고 느끼는 상태가 된 것 같아요. 뭐 잠깐 또 저의 이야기를 이야기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미니멀이라는 게 물건을 정리를 먼저 함으로써 미니멀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여기 아트 디렉터 분처럼 그냥 자기가 기본에 충실하려고 하다 보니 미니멀이 되었다라는 것들이 이제 두 가지가 되게 이제 접근 방법은 달랐지만 결국 미니멀이라는 걸로 이제 이야기가 되었다 뭐 그러니까 모였다라는 걸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 아트 디렉터 분의 조금 대척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반대적인 접근을 하신 분이 제가 한때 아주 즐겨보고 지금도 여자친구랑 종종 이야기하는 어 미니멀 유목민 박 작가님이 계시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저는 느껴요. 여자친구도 마찬가지고. 어 그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 아트 디렉터님과 뭐 반대되는 표현이라고 뭐 짧은 식견으로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분은 되게 미니멀하게 물건을 정말 제한하시고 그런 것들을 또 컨텐츠도 만드시고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와 정말 정말 대단한 분이시라고 느껴요. 저런 어떤 신념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는 것도 정말 멋있으신 것 같아요. 뭐 저도 나름 적은 물품으로 산다고 생각했지만 뭐 물론 그것만큼 절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그렇게 사는 게 제 방향이랑 맞다고는 또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 버릴 것 같아서. 근데 저도 뭐 실질적인 물건을 줄이면서 미니멀을 실천하는 박 작가님 말고도 꽤나 많은 분들이 나름의 미니멀을 잘 추구하고 지내신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미니멀이라는 게 지금 이 필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얘기를 하자면 필사의 내용처럼 그 기본에 충실하면 미니멀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부분은 되게 기본 자체에 충실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전문가 또는 장인이라고 불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기본에 충실하라는 거를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다 미니멀리스트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다른 부분이었겠죠. 박 작가님은 미니멀 유목민 박 작가님은 정말 그 어떤 그거를 그대로 실천하시는 거라고 할 수 있고 뭐 조금 광의로 해석을 했을 때 넓은 의미로 해석을 했을 때 다른 분들도 충분히 나름 미니멀을 잘 추구하고 계시는 미니멀리스트들이 아니신가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머릿속에만 이루어지더라도 나름 또 미니멀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이번 필사의 소제목이 창조는 정리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정리만 잘 하셔도 어떻게 보면 되게 미니멀 하신 거고 또 그런 기본을 잘 하시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창조의 영역에서 잘 하고 계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리라는 게 단순히 물건 정리뿐만 아니라 어떤 생각을 정리한다거나 뭐 어떤 거를 정리한다는 거에도 저는 넓게 해석을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각자 나름대로 정리를 하시면서 잘 살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되게 다 표현들이 참 멋진 필사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둘 다 되게 필사의 내용과 어떻게 보면 좀 반대되는 것 같은 표현들이죠. 반대되는 표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반야신경에서는 물을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에서는 화학적인 어떤 그 원자 이론의 발전사의 불을 가지고 저는 또 표현을 했고 또 필사는 도끼다의 얘기에서는 미니멀을 가지고 한 분은 기본에 충실하니 미니멀이 되더라 였고 한 분은 미니멀리스트가 되는 걸 추구하시면서 정말 물건을 줄이게 되는 더 줄이게 되시는 미니멀을 추구하는 게 먼저로서 이렇게 되시는
그런 어떤 조금 반대되는 표현 같은 거죠. 근데 참 애초에 반야신경에서 인간의 존재, 뭐 자아라는 것들, 고정된 실체는 없고 어떤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참 이 표현이라는 것도 생각보다 단순한 순간의 익스프레션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 표현들이 모여서 내가 규정이 되고 세상이 규정이 되고 하는 것 같아서 참 복잡하고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복잡성의 어, 내용들을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참 멋있는 어,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녁에 여자친구와 이렇게 키우는 강아지와 같이 산책을 좀 나갔어요. 나갈 때 진짜 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마음을 다잡고 무더위를 감수하고 나갔는데 오, 둘 다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너무 좋은 시원한 여름밤 날씨더라고요. 한참을 셋이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데 이게 얼마만에 시원한 바람인지 느끼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 정말 달도 엄청 예뻤는데. 어제 날씨도 정말 덥고 오늘 뭐 최소한 해 떠 있을 때까지는 정말 더웠는데 너무 좋았고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운전한다고 맥주도 못 마시고 늦게 도착해서 맥주도 못 마셔서 이제 또 마시고 맥주 한 잔 사주면서 밖에서 한 잔 마시고 여기 집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5번째 영상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매일 영상을 올리는 게 생각보다 진짜 쉽지 않다라는 걸 다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 하루 이틀 정도는 진짜 저도 조금 쉬어가는 것도 더 오랜 지속성을 위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좀 그러기는 해요. 이게 그래서 왜 괜히 방송하시는 분도 휴일 잡아놓고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매일 하는 게 좀 재밌는데 이게 어느 순간 조금 하기 힘들다 그러면은 좀 저에게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만한 어떤 휴식감이 있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게 어느 순간 재미가 짜증으로 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기는 하더라고요. 어떤 날은 좀 그래서 그냥 뭐 필사는 그래도 매일 하고 연습은 좀 할 거라서 이렇게 아무래도 영상을 찍을 것 같은데 이렇게 후시 녹음하려면은 그래도 제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라서 조금은 시간이 좀 더 들고 저도 조금 여기에 에너지 소모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가끔은 영상을 올리더라도 그냥 약간 옛날에 뭐 스터디 위드 미든 그런 영상 느낌으로 조금 잠깐 쉬어가는 여러분들 쉬어가시는 어떤 노래를 틀어드리고 그런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어제도 뭐 어떤 쉬어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휴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여백임이었죠. 균형과 화합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같이 살고 있는 여자친구도 있고 그런 부분을 어, 고려하고 저도 뭐 이제 바쁘면은 당연히 같이 지내는 분과 시간도 많이 보내야 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 저도 그렇고 싶다 보니 음, 재미있지만 어, 라디오도 라디오는 매일 했나요? 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또 혼자 하는 거에 있어서 저도 가끔은 아무 생각 없이 필사하고 아무 생각 없이 책을 닫고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멍하니 드는 쉬는 일을 하더라도 또는 그런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직장도 주 5일이 일반적인데 저도 5번을 연달아 올리니 왠지 일주일 동안 잘 찍어본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 좋습니다. 내일은 일요일이네요. 금요일이네요.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하루, 내일 하루 이렇게 평일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내일 하루만 더 우리 힘내고 주말을 잘 맞이하시면서 에어컨 밑에서 편안하게 원하는 거 하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뭐 OTT도 좀 보시고
그렇게 휴식할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모두도 화이팅 하시고 주말은 잘 쉬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윤이었습니다.